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일인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하면서도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은행 본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31살이고요.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지점장님께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창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은행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낡아 빠진 회색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고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계좌 하나 만들고 싶은데요. 그분이 제 창구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하셨는데 저는 그때 정말 최악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님, 계좌 개설하시려면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어요. 속으로는 어차피 신분증도 없을 거고 돈도 없을 텐데 왜 온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셨어요. 그런데 그 지갑도 너무 낡아서 거의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을 보는 순간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손님, 초기 입금액은 얼마로 하시겠어요? 최소 1,000원 이상이면 됩니다. 저는 건성으로 물었어요. 당연히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넣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억 원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분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5억 원이라고요? 농담하시나 싶었어요. 손님, 장난하시는 거죠? 5억 원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직원도 저를 쳐다보면서 피식 웃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들고 계시던 비닐봉지를 제 앞에 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진짜 돈이 들어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비닐봉지에 5억을 넣고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나온 것은 정말로 돈뭉치였어요. 10,000원권 지폐가 다발로 묶여 있었고 계속해서 꺼내시는 겁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돈뭉치 하나를 받아들었어요. 위조 지폐 감별기에 넣어봤는데 전부 진짜였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광경은 은행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큰 금액은 지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해서요. 저는 급히 지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지점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지점장님도 놀라시면서 직접 나오셨어요. 손님,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시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점장님이 정중하게 물으셨어요. 아까 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네, 그래서 은행에 맡기려고 온 겁니다. 그분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모습이 왠지 당당해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이 돈의 출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큰 금액은 자금 세탁방지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서요. 네. 제가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하면서 받은 돈입니다. 증빙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지점장님이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던 분이 왜 저렇게 남루한 차림으로 다니실까? 계좌 개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그분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옷차림은 초라했지만 말투나 행동은 교양 있는 분처럼 느껴졌어요. 다 됐습니다, 손님. 통장과 카드는 일주일 후에 등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점장님이 공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얼른 정신을 차리고 마무리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물으셨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분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거울을 봤으니까요. 오늘 제 모습이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은행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그날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한 남자분이 은행으로 들어오셨는데 첫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고급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나이는 35 정도로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지은 씨 계신가요? 그분이 저를 찾으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들었습니다. 네, 제가 김지은인데요.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시는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민준이라는 분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셨어요. 명함을 보니 대성그룹 기획실장 박민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이요? 우리나라 10대 재벌에 속하는 그 대성그룹 말인가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무슨 일로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은행 업무와 관련된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제 아버지께서 지난주에 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버님이요? 죄송하지만 저희 은행에는 하루에도 수십 분이 계좌를 만드시는데 5억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신 분이요. 순간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분이었구나. 그때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오셨던 분이.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제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도 기억하시죠? 박민준 씨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한 게 실수인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박민준 씨는 한숨을 쉬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온 이유는 다른 겁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네, 저를요? 왜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께 정말 신뢰되게 행동했는데 왜 저를 만나시려고. 그게 궁금하시면 직접 만나보시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나요? 저는 고민했어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대성그룹 회장님의 아버지라니, 그럼 회장님보다도 높은 분이잖아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제 잘못을 사과할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네, 시간 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 주소로 오시면 됩니다. 박민준 씨가 건네주신 주소를 보니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긴장해서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를 입고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주소지로 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저를 왜 부르신 걸까? 주소지에 도착하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넓은 대문에 아름다운 정원, 그리고 웅장한 3층 양옥집. 이게 집이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맞으시죠? 대문 앞에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비서실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 들어갔어요.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에 박민준 씨가 서 계셨어요. 집에서는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곧 내려오실 겁니다. 일단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손에 땀이 나서 계속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무섭지 않으세요. 박민준 씨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왔구나. 계단에서 누군가 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그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지난번 은행에 오셨던 그분이 맞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끔한 회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이분이 그때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90도로 인사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분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으셨어요. 박민준 씨도 옆에 앉으셨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대성그룹 명예회장이고 민준이의 아버지입니다. 네, 명함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은행에 간 이유가 궁금하시죠? 네, 솔직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박준혁 회장님은 차 한 모금을 드시고는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그날은 제가 일부러 저렇게 차려입고 간 겁니다. 테스트를 하려고요. 테스트요? 아, 네. 민준이가 요즘 사귀는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이에요. 지은 씨. 저는 깜짝 놀라서 박민준 씨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분도 놀란 표호로 아버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은 씨를 이번에 처음 만났는데요. 아직은 모르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박준혁 회장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소린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옆에서 박민준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지은 씨, 당신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머니요? 이미숙인데요. 그 순간 박준혁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확인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김대호였습니다. 김대호, 이미숙, 박준혁 회장님은 그 이름들을 천천히 되뇌이셨어요.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아, 너 잠깐 나가 있겠니?
지은 씨와 단둘이 얘기할 게 있구나. 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일단 나가 있어. 박민준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을 나가셨어요. 저도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 씨, 혹시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얘기해 주신 적 있나요?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슬퍼하셔서 저도 잘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내가 얘기해 줄까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는 김대호예요. 김대호 씨는 당신의 양아버지였어요. 당신의 친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실을 숨기신 거예요. 나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박준혁 회장님은 서재에서 낡은 사진첩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모르는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이분이 당신의 친아버지예요. 박준수, 제 동생입니다. 동생이요? 준수는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당신 어머니와 결혼하기 직전이었죠. 저는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임신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우리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준수와 당신 어머니는 신분 차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혼자 낳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대호 씨를 만나 재혼하셨죠. 김대호 씨는 좋은 분이셨어요. 당신을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럼 저는 회장님의 조카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민준이와는 사촌 관계가 됩니다.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박준혁 회장님이 왜 저를 찾으신 건지, 왜 테스트를 하신 건지, 그날 은행에 일부러 그렇게 가신 이유가 혹시 맞아요.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나 외모를 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인지. 그런데 저는 완전히 실패했네요. 저는 쓰게 웃었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솔직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죄책감을 느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어머니, 저 오늘 박준혁 회장님 댁에 다녀왔어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계시던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박준혁을? 네. 그분이 저를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어머니가 숨겨서 미안해.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제 친아버지가 누군지 왜 숨기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준수를 처음 만난 건 내가 22살 때였어. 어머니는 그때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준수가 손님으로 왔어. 첫눈에 반하셨어요? 응. 준수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 재벌 집 아들이었지만 전혀 거만하지 않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사귀게 되신 거고요. 그런데 준수네 집안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했어.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어머니가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준수는 가족과 싸워가며 어머니를 지켜줬어. 결혼하자고 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사고가 난 거네요. 응. 결혼 날짜도 잡아놓고 집도 알아보던 중이었어. 그날도 준수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대. 다른 차와 충돌했고 준수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 그때 저를 임신하신 상태였고요. 그래. 준수네 집안에서는 어머니에게 돈을 줬어. 너를 낳지 말라고 아니면 낳더라도 입양을 보내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어요. 너는 준수의 유일한 흔적이었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서 김대호 아버지를 만나신 거예요? 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어머니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너를 친딸처럼 사랑해줬어.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대호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너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여러 번 마음먹었어.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왜요? 너를 박 씨 집안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냉정해. 준수만 달랐을 뿐이야 하지만. 박준혁 회장님은 다른 것 같아요. 저를 찾으셨잖아요. 준혁 씨가 널 찾았다고? 어떻게?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저를 조카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지은아, 어머니는 내가 다치는 게 제일 무서워. 그 집안 사람들이 너를 받아들일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 이제 다 컸어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 다음 주 박준혁 회장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가족 식사에 초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니도 함께 가시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저보다 더 긴장하고 계셨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때문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 뿌리를 알게 됐는데 오히려 감사하죠. 토요일 저녁 저희는 박준혁 회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함께라서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박민준 씨가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실에는 박준혁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박민준 씨의 어머니인 강미란 여사님, 그리고 박민준 씨의 여동생 박민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오랜만이네요, 이미숙 씨. 강미란 여사님이 어머니를 보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자, 일단 앉아요. 식사하면서 얘기하죠. 박준혁 회장님이 분위기를 정리하셨어요.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너무 무거웠어요. 강미란 여사님은 계속 저와 어머니를 쳐다보셨고 박민지 씨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이미숙 씨와 지은 씨를 초대한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해는 안 돼요. 30년이 지난 지금 왜 그 사람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강미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준수는 제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지은 씨는 준수의 딸이고요. DNA 검사는 하셨어요. 확실한 거예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할 겁니다. 지은 씨가 동의한다면요. 박준혁 회장님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검사하셔도 돼요, 보세요.
여보 지은 씨도 동의했잖아요. 아버지, 저는 반대예요. 그때 박민지 씨가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이 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지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 말이 틀렸어요.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민지 씨,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재산 같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럼 왜 여기 온 거예요? 회장님께서 초대하셔서 왔어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나가시면 되잖아요. 민지야, 그만해. 박민준 씨가 동생을 말렸어요. 오빠는 왜 저 사람 편을 들어요? 오빠도 속은 거예요.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예의를 지키자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았어야 했네요. 어머니 가요. 지은 씨. 잠깐만요. 박준혁 회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미안합니다. 제 가족들이 실례를 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준수의 딸이고 내 조카예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억지로 가족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와 저는 말이 없었어요. 둘 다 상처받았지만 서로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어머니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박민지 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박민준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어제 일로 사과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제 동생이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민지 씨 입장도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박민준 씨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우리 가족은 늘 이래요. 재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심이 강해진 거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은 씨는 다르다는 걸 저는 알아요. 은행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지은 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억지로 설득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행 일에 집중하면서 박 씨 집안일은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은행에 또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강미란 여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아, 안녕하세요. 여사님, 잠깐 시간 괜찮아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저는 점심시간이라 동의했어요. 근처 카페로 함께 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요. 강미란 여사님이 먼저 사과하셨어요.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당신을 조사해 봤어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요? 당신은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주변 평판도 좋더라고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혼자 생활비를 벌고 빚도 없고. 강미란 여사님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당신은 준수의 딸이 맞아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검사 결과에는 99.9% 일치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믿으세요? 사실은 처음부터 믿었어요. 당신 눈을 보면 준수가 보여요. 네,
준수도 그런 눈을 가졌었어요. 맑고 정직한 눈,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눈. 강미란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 시동생이었지만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그랬군요. 준수가 돌아가셨을 때 저도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미숙 씨에게도 미안했어요. 시댁에서 미숙 씨를 내쫓은 것 같아서.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으세요. 다 이해하신대요. 고마운 분이네요. 그리고 당신도 고마워요. 지은 씨. 제가요? 왜요? 당신은 우리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스스로 물러났죠.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가족이 될 순 없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 태도가 당신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요. 강미란 여사님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지은 씨? 이번엔 진심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씨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지 씨도 저를 찾아와 사과했어요. 언니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사실 저는 오빠 걱정을 한 거예요. 오빠가 또 나쁜 사람한테 속을까봐. 또요? 오빠가 예전에 한 번 당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접근했던 여자가. 사실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예민해진 거예요. 하지만 언니는 다르더라고요, 진짜예요. 박민지 씨는 이제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라줬어요. 박준혁 회장님도 공식적으로 저를 조카로 인정하셨어요. 가족 모임에도 저와 어머니를 초대하셨고요. 지은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렴. 네, 고모부. 저는 박준혁 회장님을 고모부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민준 씨가 저를 따로 불러냈어요. 지은 씨, 오늘 시간 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함께 가줄 수 있어요? 저희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렸어요. 도착한 곳은 조용한 묘지였습니다. 여기는 제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지은 씨. 아버지가 묻히신 곳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셨던 곳인데 제가 최근에 알아냈어요, 지은 씨를. 꼭 데려오고 싶었어요. 묘비에는 박준수 지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에요. 늦게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였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저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박민준 씨도 옆에서 함께 절을 올렸어요. 작은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지은이를 잘 돌봐드릴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다 들려드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민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지은 씨,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네, 저요? 내 지은 씨 경력을 보니까 금융 쪽 경험이 많잖아요. 우리 회사 재무팀에서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력으로 뽑는 거예요. 가족이라서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민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재벌 집안 사람들이랑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어디서든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저 그 제안 받아들일게요.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제 실력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요. 좋아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그렇게 저는 대성그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업무도 어려웠고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회장님 조카라서 들어온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참았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서 일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새로운 투자건이었는데 제가 담당자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시장 조사도 하고 재무 분석도 하고 위험 요소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회사에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했어요. 박민준 씨가 축하해 주셨어요. 이제는 회사에서도 민준 씨라고 편하게 부르게 됐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제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지은 씨 실력을 다들 인정했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주변 동료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일 잘해. 배울 게 많은 사람이야. 그런 말들이 들려왔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박준혁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지은아, 잘 지내니? 네, 고모부.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 생활은 어때?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 기특하구나.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 네,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박준혁 회장님은 서류 봉투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수가 너를 위해 마련했던 집이야. 내 어머니와 함께 살려고 샀던 곳이지. 아버지가요? 그래.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계약했어. 나는 최근에야 알게 됐지. 저는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준비하셨던 것들이 이렇게 남아 있었다니. 이제 그 집은 내 거야.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고마워요, 고모부.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이건 원래 내 거였어. 돌려주는 것뿐이야.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사 가요. 아버지가 마련해 주신 집으로. 뭐라고?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 준비하셨던 집이 있대요. 이제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담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집들이 날 박씨 가족들이 모두 와주셨어요. 박준혁 회장님, 강미란 여사님, 박민준 씨, 박민지 씨까지. 지은아, 새 집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민지야.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응, 진짜 가족이야. 저는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6개월 전 저는 은행 창구에서 한 손님을 무시했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 진짜 가족을 찾게 됐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봐주세요. 그것이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